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9강 회의자부터 보겠습니다. 예, 앞서 문제 풀어볼까요? 뭡니까? 땅에서 싹이 돋아나오는 모습. 싹이 돋아나려니까 힘이 들다. 예, 그래서 땅을 뚫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모이다의 뜻이 된 진칠둔. 다음은 길을 가다가 화폐, 돈을 주었죠. 돈을 얻었다 해서 얻을 득. 다음은 예, 모자 위에 모자를 덮었었는데 밑에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입이 예, 사람들이 천막 아래 모였다 해서 같다. 또 혹은 무릎범과 입구로 여러 사람들이 입에서 같은 소리가 난다 해서 나온 글자 같을 동, 한 가지 동. 다음은 대주가 절사, 또 절사가 다른 뜻으로 관청시로 쓰이죠. 그래서 대주가 관청시로 구성되어 가지고 관청에서 뭐 주간 문서를 쓸 때 등급을 분류하는 데서 등급 혹은 무리 같다의 뜻이 된 무리 등 같을 등. 다음은 거물에 거물을 펼쳐 새를 잡는 모습인데 이 나중에 실사가 더 추가되어서 실을 짜진 거물, 이긴데 나중에 다시 얇고 부드러운 비단의 뜻을 가지게 된 자 거물라 혹은 비단다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볼까요? 어지러울 란. 아래 건문의 자형을 보면은 위도 손이고 아래도 손이고 가운데는 뭡니까? 실탈의 모습이죠. 그래서 손으로 헝클어진 실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어지럽다, 혼란하다의 뜻의 의미를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어지러울 란, 새을 부수죠. 새을을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굽게 굽어진 모습으로도 새의 모양을 본뜬 새을도 되지만 이렇게 어지러울 란 같이 니은 모습도 새을의 변형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다음 들보량. 예. 아래 건문의 자형을 봅니까? 내천 물수와 조각 널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소전에 와서 위에 밑에 다시 나무목이 들어가 가지고 그죠? 예. 문을 건너기 위해서 나무를 걸쳐 놓는 다리 모양이죠. 예. 그게 나중에 나무목이 더 추가돼 가지고 덜보의 뜻도 갖게 되었다. 다리의 모양에서 덜보의 뜻을 가지게 된 자, 덜보량. 다음 각골문의 자형을 보면 어떻습니까?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두 사람이 있죠.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이건 군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단하죠. 여단. 옛날에 군대의 편제를 여는 500명, 사는 2,500명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그네려의 뜻이 된 자죠. 나그네려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일련. 연일련은 뭡니까? 왼쪽은 귀, 오른쪽은 쇠사슬. 저 뭡니까? 그 실사. 귀를 실로 묶어 있는 모습이죠.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적의 목을 베었는데 목이 무거우니까 귀를 잘라갔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귀나 코를 베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비야죠, 이비야. 그래서 어린애 보고 건드리지 마 이럴 때 이비야 하면 못 만지게 하잖아요. 예, 이거 귀를 자른 모습에서 있다. 적의 병사 귀를 잘라 실로 이어놓았다 해서 연이을 연자가 된 글자입니다. 연이을연. 다음 이을연 뭡니까? 술의 거와 쉬엄쉬엄 갈착. 쉬엄쉬엄 갈착. 천천히 간다는 뜻이죠. 쉬엄쉬엄 갈착. 그래서 줄지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한자에서 발의 모습을 본 자가 가장 많은데
시험시험 갈착은 책받침이 아니라 간다는 뜻입니다. 이 발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저작한 한자 소개 비밀찾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들어가면은 글자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복습 볼까요? 뭡니까? 두 손으로 흥크러진 실을 만지는 모습에, 정리하는 모습에서 어지러울 란자가 나왔다 했죠. 내란, 느란, 그죠? 내란, 안으로서 일어난 난이죠. 외란의 반대겠죠. 문란, 어지러운 거죠. 어지러울 문, 어지러울 란. 뭐가 어지럽습니까? 실이 어지럽네요. 그죠? 임진왜란, 임진년에 일어난 외란, 외는 일본을 외라하죠. 외놈. 임진왜란, 임진년 1592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임진왜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뭡니까? 유성룡과 이순신이 있죠. 망우당 곽재우도 있고. 다음 들보량, 뭐랬어요? 물수와 조각널장, 나무로 물 위에 걸쳐서 다리 모양을 나온 글자인데 나중에 나무목이 추가되어서 들보의 뜻도 가지게 됐다. 들보량. 그래서 교량이라 할 때 왜 교량인가 이해되죠. 량자가 원래는 다리 놓는 글자이다. 동량은 나무목이 들어갔죠. 그죠? 기둥동 들보량. 뚱량, 우리가 훌륭한 인물을 동량지제라 하죠. 동량지제. 동량의 제목, 동량의 참 인재 할 때 집으로 말하면 기둥, 또 뭡니까? 들보. 기둥과 들보는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크고 핵심적인 나무죠. 동량. 양상군자, 들보 위에 군자. 량상 준지, 들보 위에 군자를 도둑의 극존칭이죠. 들보 위에 도둑을 가지고 군자라고 존칭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한 고사가 있죠. 양상군자. 다음 뭡니까? 깃발 아래. 요 위에, 왼쪽에 요 위에가 그 깃발은 자죠. 깃발 아래 두 사람이 모여 있는 모습에서 군대를 뜻하는데 나중에 나그네의 뜻을 가지게 됐다. 여단 할 때는 뭡니까? 물이죠. 군대 물이죠. 여단. 여행, 이때는 나그네를 자죠. 여행 가는 사람. 여관은 뭡니까? 나그네들이 머무는 집이죠. 여관. 집관자인데 먹을 식이 있어요. 그죠? 여관에는 잠도 자고 먹을 것도 주는구나. 여정, 그 여행객이 가는 길이 여정이죠. 여정. 연이을연 뭡니까? 귀를 잘라가지고 실로 이어서 묶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온 글자. 연맹, 맹세를 연합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맹약, 연합, 이어서 합하는 거. 관련, 관계에 대해서 연결된다. 그죠? 관련, 관련. 마지막으로 이을연, 련, 수레거와 시험시험 갈착으로 구성된 자. 수레가 가는 모습에서 수레가 연이어서 간다 해서 이을연이 된 자죠. 연속, 이을연, 이을속이죠. 그죠? 이을연은 수레가 이어진 거고 이을속은 실이 연결된 거죠. 그죠? 열리지, 가지가 연결된 거죠. 이어진 거. 따로 나무가 자라서 서로 가지가 연결되어 붙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뭡니까? 사랑이 합쳤다. 남녀가 합쳤다. 사랑을 뜻하기도 하죠. 열리지와 대가 되는 게 뭡니까? 비익조죠. 비익조. 날개가, 이 새가 날개가 한쪽만 있는 날개야. 오른쪽만 있는 날개를 가진 새, 왼쪽만 가진 날개를 가진 새. 그 두 새가 합쳐야만 날 수가 있다. 그것도 새로서는 비익조, 나무로서는 열리지. 서로 합했다. 사랑이 합쳤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된 거죠.
연꽃연, 연뿌리 연, 연꽃연은 뭡니까? 위에가 풀초고 밑에가 이을 연자네요. 그죠? 아, 그러면 연꽃은 밑에 풀이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잔물결 연은 앞에 물수네요. 그죠? 물이 아주 살랑살랑 뭡니까? 흘러가는 모습이 잔물결이겠죠? 쇠사슬 연은 뭡니까? 쇠가 연결됐네요. 그죠? 그 열쇠가 자물쇠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 연어 연자는 뭡니까? 물고기어가 들어갔네. 그죠? 연어는 뭡니까? 고향을 찾아오는 고기잖아요. 연어 연. 예, 다 연이라는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자, 오늘 수업 배운 내용 뭐 있습니까? 두 손으로 헝클어진 실을 만지는 모습에서 어지러울 난, 물 위에 나무를 걸쳐 놓은 다리 모양에서 나중에 나무목을 추가해서 들보량,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다. 군대를 뜻한다. 여기서 나온 나그네려, 귀를 잘라 가지고 실로 이어져 가지고 전쟁에서 포로들을 잡아 가지고 귀만 잘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을연, 이을연, 연이을연, 그죠? 그다음 수레거와 시험시험 갈착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수레가 이어서 간다 해서 나온 글자 이을연 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